사업에 대한 MOU들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원사 소개는 오늘 이제 LG 플러스가 있고요. 오늘 또 그 내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물 발전위원회 이 경영학력 개선 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 하시고 또 동참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 농업 및 정평의 대표 회계사님과 이사님이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정평 세우콘설트 이민도 회계사 좀 관심을 갖다가 좀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저 이사님 도움 통해가지고 이 자리 좀 귀한 자리 좀 참석하게 돼서 잘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필로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멋지신 분들이 계세요. 대한민국을 추락추락 하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부터 롯데, 하나 김승영 회장부터 GS부터 다 있습니다. 그죠? 어떠십니까? 이게 총수들을 한 번에 다 보시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코노미 좌석들은 좁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리도 겹고 하지 못하고 불편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시는 이 회장님들께서는 참 맛나는 음식과 다리를 쭉 펴고 비행기 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코노미 속에 앉아있습니다. 인생이 기업 총수처럼 축복받지 못해서 조금은 불편한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다고 해서 공항에 먼저 도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무덤에 갈 때는 같이 갑니다. 누구나 다 목적지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분들이 부러워하면서 살 필요 없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저기 위치하고 갔습니다. 자, 우리 항상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을 스스로 동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선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승리하지 않으면 전리품도 없고 성공이 없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금 폐업하면 여러 다중채무인 금융권에서 빚쟁이들이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찾아오죠. 그냥 돈 달라고 그죠. 그래서 폐업도 못하고 계속 하자니 적자. 우리 김영곤 지회장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프치부터 해서 2개 폐업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중소상공인이 50만 이상이 다중채무자로 좀 힘드시고 폐업도 못하고, 그죠? 폐업하려면 또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중소상공인을 지켜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 발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버텨낼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고객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과업을 삼고 있고, 그 결과를 잘 도출해내는 것이 우리가 이윤을 돌려받는 길입니다. 고객가치 창출을 잘해야 될까로 이윤을 돌려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얻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주는 것 중에 또 그 차이와 원인은 또 무엇인지 원인 분석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아마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대기업들,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5인 미만의 소기업, 소상공인, 10인 미만의 소기업, 그 외에 중소기업, 이런 500만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그것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라든지 이분들이 경영화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와드린다면, 물론 이제 특례 진단도 있고 중소기업 중앙에 노라우상 공제도 있고, 또 우리가 물류에 대한 지원도 있고 소상공인 만드는 물류센터도 있고 브랜딩도 있고, 많이 있죠. 인사농업도 있고 정책 자금도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후원사로 들어오는 이제 LG 플러스는 1차 PT 여기 GA 총회하고 나서 준비를 했답니다.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LG 헬로비전이 준비한 내용도 좀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모두코 투어벨 쪽은 이제 오늘 박 대표님이
바쁘셔서 대신에 이제 제가 PT를 하고 이렇게 여행 지원금 30만 원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마크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소상공인 발전위원회에 그 여행사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쿠팡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 발전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마크가 들려서 발행이 되고 또 이거는 이제 좀 더 나아지겠지만 여행 통장에 바로 입력이 되죠. 네. 그래서 여행 통장에 30만 원이 입력이 되면 가족들하고 여행 가실 때 이거 30만 원 쓰시면 됩니다. 이마트 가시면 이거 쓰시잖아요. 그거한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30만 원 찍어준다니까요. 자, 기존의 주식도 분야인데요. 지금 사업자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현재 신규 진입하시는 지회장님이나 컨설턴트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뭔가 좀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고 현장의 액티비티, 그다음에 뭐 계약서 서류, 그리고 기타 우리 중소기업 중앙의 노라운서 공제팀이나 기타 여기저기 전달을 연결 서비스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20세기는 전문가의 시대, 21세기는 통솔의 시대. 왜 통솔의 챗 GPT나 로우 GPT 하잖아요. 이제 AI가 로펌 뭐 대학원 논문도 쓰고 지금 이제 곧 조만간 하사님 앞에서 하사님 미덕제 547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변론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뭐 회계나 세무 쪽도 사실 이제 우리가 말도 알아듣고 글도 읽잖아요. 그죠? AI가. 이제 거래가 발생이 되면 아마 그 대차대표 소익계에서 아마 뭐 거기서 체감한 순위, 뭐 단기 순위 다 뽑아내겠죠 모릅니다. 예. 그리고 고정자산, 뭐 유동자산, 예. 뭐 우리가 리스하면 이게 원장님 이름인지 아니면 뭐 렌탈사, 롯데렌트카 이름인지 뭐 이렇게 다 구분해서 아마 경정청구도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예. 국세청이 딱 박아놓으면 땡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우리가 한 가지 투자를 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지만 하나만 투자해서 하나에 올리겠다가 그게 시대가 바뀌어서 공인인증서 사업을 했다가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금융인증서로 바뀌어서 지분을 바뀌면 땡이잖아요. 또 공인인증서 사업했던 사람들 어떻게 될 수가 있으면 어떻게든 명단을 유지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곡점이 있는 거고 그 시대의 변곡점에 우리가 카드에 올라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략사업본부, 운영관리본부, 인프라구축본부 좀 나눴어요. 나눠서 우리 지회장님들 좀 바쁘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저희 교양본부가 또 과부하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구청장님들과 또 이 직능경제협회장님들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지금 중소기업 중앙에 금천구 쪽에 교양이 계속 국정 맡고 있지 않습니까? 금천구에 5만 명도 지금 진단이 되는데 지금 요새 이 사장님이 이제 안 나타나면 저를 해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해서 좀 이렇게 전념하실 수 있는 전념하시고 좀 계속 이쪽에 라인업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 구성을 좀 했습니다. 우리 한 달, 두 달 이상 구성을 했고요. 일단 제가 호명 드리면 정보직으로서 임명받으신 분이 좀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전략사업본부장의 이호구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운영관리본부 교육 파트도 있고요. 아카데미 또 사업자 역량 강화 우리 안수 본부장님 빨리 나오시죠. 안수 본부장님께서는 왜 운영관리본부 이 교육 아카데미에 이제 임명되셨냐면 울산 또 우리 서산 이 지회장님 기타 많은 분들께 힘드시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 줌으로 매주 금요일 날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딱 걸렸습니다. 바로 임명했습니다. 자, 인프라구축본부의 저희 이우진 본부장님. 한 말씀 좀 하시죠. 한 말씀.
나오셨는데 네. 벌써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같이 할 때 이제 소상공인 발전위원회가 조직은 됐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름 5개월 있으면서 보니까 이제 업무는 익혔는데 이게 뻗어나가는 거를 전략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웬만한 장점을 좀 이렇게 기여를 해서 이제 사업이 전략적으로 좀 기관과 협회와 또 굵직굵직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기획을 하고 또 우리 지회장님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수익도 가져가고 또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보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승입니다. 중교육을 한 3주 4주 진행하면서 경험한 게 우리가 여기 와서 많은 교육을 듣고 나름 공부를 하고 현장에 나가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딱 하나만 있더라고요.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두 번째는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게 하기 위한 그 진입로만 확보한다면 어떤 만남과 계약까지 마무리 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대화를 통해서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과 현장에서 접점해서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과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느 관점에서 풀어야 할까? 여기에서 초창기에 이걸 접한 사람들은 헤매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제 제가 어떤 VOC, CS 이쪽을 저는 좀 신경 많이 쓰고 싶은 게 뭐냐면 경영본부와 지금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첨예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중간자 역할을 좀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어떤 분야라는 것만 명료하게 공유를 한다면 내가 그것만 풀는다면 어떤 고객들의 질문에도 응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죠. 그래서 뭐 중교육이 됐든 아니면 각자 원한다면 지금 이제 매주 금요일 날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이제 기본적으로 40분 대화 중에 조금 길어지면 한 타임 더해서 뭐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데 원하시면 로그를 보내니까 같이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은 저를 한번 거친다면 물론 이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영본부하고 다이렉트로 흘러갔지만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정도 거쳐서 협의한 다음에 현장 사업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본부하고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간다면 우리들이 이걸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가 손드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아직은 그런 역할을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교수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부분을 내가 좀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에 수락을 하고 일했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인프라국축본부 맡게 된 이우진입니다. 방금 전에 전략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운영관리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내부적인 그 역할, 그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자대표 경영본부 기자대표 항상 얘기하듯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저도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비즈니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가지고 운영된 조직이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 몇 개월, 한 4, 5개월, 5,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우여곡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거를 이제 개선점을 찾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회장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지혜 하나가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발전 경영부 전체가 하나의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소형 발전위가 무엇을 하는 건지 어떤 일을 추구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홍보와 지회장님들의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시면요, 그 전략사업본부는 이제 B2G 기관이죠, 기관. 구청, 시청 이런 쪽에 이제 제가 그 기존에 뭐 우왕시청이나 뭐 안양시청, 기타 뭐 금천구청 이런 구청장님들이 있어요. 그 지금 현재 은퇴하신 시군구의 구청장, 시장 이런 또 협의체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박근영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전국 다 카바리를 하고 있고 기존의 전직 이제 은퇴하시면 이제 깨끗하신 다 백수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만 아직도 좀 힘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B2G 쪽과 공공기관 협업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떤 경영회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후원을 받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B2B 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빌딩들도 있죠. 이 구로 금천마에도 지금 130개씩 산업센터가 있고 입주 기업만 13,000개, 종사자만 12만 명 이상이 이 밀집 지역에 있습니다. 클러스터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입주자 대표, 상인회, 또 협회장, 번영회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 제휴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여기 이제 YMCA 협회 제휴에 또 이끄시 또이 안양 김대현 주재님 계시고 좀 이따 차례 발표도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본부는 이제 CS 쪽인데요. VOC는 이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목소리죠. CS 쪽은 사실 이제 대부분 CS가 뭐 AS 아니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CS는 사실은 이제 3대 CS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커스터머 세크리파이스, 희생이고 또 우리가 이 중소상공인들 위해서 가치를 전달할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립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드루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돈도 안 되지만 그 고객의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죠. 이런 세크리파이스, 고객을 위한 희생이 필요하고 고객이 만족하실 거 아닙니까? 셀리스펙션, 고객 만족이죠. 세 번째는 석세스입니다. 커스터머 석세스. 그래서 3대 CS죠. 세크리파이스, 셀리스펙션, 석세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정책 연구도 하지만 힘듭니다, 솔직히. 인간이 이렇게 어제도 새벽 1시까지 연구하다 갔는데 그 고객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과업을 삼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일단 우리 내 배에 기름이 껴야 뭐 봉사활동도 하고 사실 독거노인도 돕고 영화관도 가서 아동 보육센터도 가서 인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인사할 텐데 사실 어려운 부분 인간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기초 소양 교육과 사업별 실무 교육은 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냐. 기존의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커리큘럼을 짜서 가다 보면 1주차, 2주차, 3주차 가다 보면 중간에 껴서 들어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내러티브하게 교과목을 넘어가는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잖아요, 그죠? 집에서 애가 울고 있으면 우유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주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과목별로 시간별로 50분 타임을 해서 커리큘럼 챕터 4개로 나눠서 기초교육 혹은 뭐 우리가 현장 액티비티 교육, 계약이 안 되는 경우, 또 고객의 어떤 프로파일링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 다음 페이지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설팅 A부터 Z까지 선택 방법, 어프로치, 현장 계약, 서류 안내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물류센터 서류도 있고 또 기타 우리가 그 상대 진단 같은 경우는 AI 진단하고 나서 반드시 원전 진술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소득자료 원전 진술. 그러니까 앞서 우리 고재일 지회장님이 오늘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아마 이제 병원 같은 경우 3,500 나왔는데 이게 예상 결과는 사실 우리가 목표치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보여드린 거예요. 원천 진술부 들어가고 나서 800을 바뀌었습니다. 원장님이 노가를 개발하는 거예요. 사기꾼, 소상공인 발전위원회가 사기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여주셨냐? 저한테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데 제가 또 회계사하고 통화했어요. 네? 원장님하고 통화하고. 아니 제가 무슨 지상처리반도 아니고 제가 일 생길 때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은 사업단에서 하십니다. 네. 그래서 A부터 Z까지 있지만 일단 2차적으로 우리가 물류 브랜딩 여러 가지 사항들은 물류센터, 보육센터가 있고 또 중소기업 중앙에 노라운선 공세팀이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불러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그 우리 구글 시트에다가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 시트에 우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와타임으로 입력하면 자동 넘어가잖아요. 1시간마다 세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걔들이 1시간마다 체크해서 노란우산 공제 신청하신 분들 바로 전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시트에 입력을 합니다. 물류센터, 브랜딩, 모든 시스템을 다 그렇게 통합해서 진행하고요. 이제 그 교육도 해드릴 거고, 현대진단에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 좀 맞춰 이 내용도 좀 정리해서 새롭게 좀 개편할 예정이겠습니다. 그리고 YMCA에 이제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YMCA는 사실 거기 이사장님, 사무총장, 임원들, 상임 회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그 멤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이제 좀 올려드렸습니다. 일단 살짝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사실 그분들이 제가 브로셔하고 특례 진단만 드렸어요. 그 후원기를 목금을 하기 위해서 임원진들이 다 그냥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드렸고, 국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10%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6월세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대하시는 분들 할수 있게끔 서포트 해드렸습니다. 전국 YMCA가 다 곳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 되시면, 인원만 되시면 그 YMCA 감당해서 특강도 할 수 있고, 또 사업자분들 계약 안 되신 분들 불러서 거기서 직접 그 회계 관련된 부분도 제가 해드리고, 또 다른 진행들 중에 사업자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역량 강화는 우리가 컨설턴트나 이런 YMC나 협회나 이런 쪽에 우리가 진단을 하잖아요. 대명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지회장님들이 나가시는 것도 좋은데, 전문적으로 좀 그쪽에 일을 할 수 있다면, 구청에서 이제 이거에 대명 380대 6% 했지만 현수막을 이 금천구에다가 곳곳에다가 다 현수막을 경영회로 진단 및 경영회 개선에 이 현수막을 다 뿌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제가 금천구에는 경영회 개선 부장이니까 이 1월달에 구청장 또 그 위에 의장, 국회의원 체기상 있는 데서 선포를 했잖아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다 하겠다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미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됩니다. 금천구청 박아놓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나중에 영상 좀 정리되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죠. 그러면 서울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지인들 만나서 할 필요 없이 지역별로 확대하는 게 가장 좋죠. 금천구는 5만 명의 그 소기업들을 다 진단했고, 중소기업을 또 이제 또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다 했다, 금천구를 끝냈다라고 하면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현수막 걸어놓고 매년 경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5만 개의 소기업이 금천구에 지금 표시되어 있고 5만 명을 진단하는데 매장당 10,000원씩 저희가 물지표 갖고 들어가면 5억이거든요. 또 올해 말까지 5억의 예산을 받아서 5만 개의 사업장을 다 경영회로 진단 및 경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발표, 구청에다 제출할 발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자 우리가 컨설턴트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표본이 돼서 뭐 부산에 됐든 마산에 됐든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구청이든 시청이든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인프라 우측본부에 이유진 본부장이 계시는데, 여기 보면 정치권 또 우리 그 파란색 땅, 빨간색 땅 왔다 갔다 다 하시잖아요. 네. 또 아버지께서 또 김종필 또 예전에 총재로 나왔고, 또 브레인 쪽 멤버들이시고 뭘 놀라십니까? 그냥 그런가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더불어 쪽에 더불어 쪽도 지금 이제 소상공인 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못하고 소상공인 발전업계로 소상공인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민명도 의원 만들었고, 거기 민명 들어가 있습니다. 민명도 의원 뭐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고모시고 저하고 유천입니다. 안 만나요, 근데 정치권. 자, 그래서 이렇게 홍보대사도 하시고 기업 후원 유치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사실 우리의 어떤 수입도 있지만 절반은 국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행정기관이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후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멘커를 키워서 뭘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경영회로 진단을 하고 이분들의 어려운 뭐 병원 원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제출 안 해가지고 뭐 만들지도 않아가지고 근로감독관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결국 500만 원 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병을 잘 고치는 건 알겠지만 최소한의 경영의 양식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걸 우리가 그 결핍을 우리가 처방을 해줘야 돼요. BGS 처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헬스케어 해주지만 우리는 경영케어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으로 진단하고
대형 컨설팅을 통합 컨설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롤플레이가 중요한데 이 롤플레이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룹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이야기 조회장님이 좀 깨지고 왔어요. 뭐가 안 됐어. 저거 옵니다. 다음날 아침 되면 다른 사업단에서 다른 분이 컨설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진 걸 다 뱉어내는 거죠. 그리고 컨설팅 하는 거죠. 옆에 있는 게 같이 듣는 거예요, 관리자. 요거를 열흘만 하면 프로페셔널이죠. 실제 테스트를 제가 SK텔레콤의 고객지원팀의 그 부서장 할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열흘 동안에 매일 그걸 했어요, 롤플레이. 그래서 상담원들이 있는데 언니들 이제 한 5년차, 10년차 된 언니들 있어. 어저께 제일 많이 깨진 애가 누구야? 신입사원이죠. 얘가 다 적어가지고 해서 한 명이 이제 어저께 1등이 어프로치를 하죠. 1등은 매일 바뀌고 나머지 다 뭐예요? 관리자 다 쓰는 거죠. 이걸 열흘 동안 하니까 이 신입사원 어떻게 했습니까? 12일째는 나이가 실력이 아니라 실력이 나이가 됐습니다. 10년차를 따라잡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롤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액티비티 나가서 이제 우리가 프로파일링 하잖아요. 우리가 프로파일링은 자료 수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충을 듣고 또 그분들이 뭐가 불편한지, 뭐가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이 상황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지회장님들이 하시는 건 이제 뭐 AI 진단 정도 돌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중소기업 중앙회에 돌릴 수 없는 거니까 하시는 거고. 액티비티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고객을 만나는 대면이잖아요, 그렇죠? 대면이 어떤 사람은 뭐 설렁설렁, 어떤 사람은 뭐 일과 예를 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소상공인 발전회에는 이렇게 컨설팅합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어떻게 컨설팅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례화가 되는 거죠.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규칙을 정하는 게 정례화죠. 자, 그다음에 인재양성. 그래서 우리가 액티비티에 또 이 운영관리본부에 또 이 액티비티 또 담당하시는 잠시 일어나시죠. 성규성 주회장님 잠시 일어나주시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운영관리본부장님이 뽑으셨습니다. 뽑은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쉬는 날인데 나오셔가지고 뭐 돌아다니시고 최근에 뭐 상인회 회장님도 만나시고 천리안 어디죠? 뭐 천리단길이요? 예. 죄송합니다. 좀 관심이 부족해서 천리단길 상인회도 만나시고 뭐 지금 그 상인회 승인 받으시니까 이제 한 2달이요? 네. 일주일이요? 그래서 군청구청장님과 또 만나시고 또 영등포부터 하여튼 남의 구역까지 다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대문도 가시고 뭐 여기저기 다 가시더라고요. 네. 물류센터도 지금 현재 물류센터 지금 접수증 1등입니다 지금 전사. 네. 브랜딩 1등입니다 지금. 네. 접수권들 무지하게 많아요. 메이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메이드가.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가 좀 필요하시고 인프라 구축본부는 사실 이제 전국주의 구축을 이제 진행하는데 그 앞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구청이나 이제 그 행정 쪽 또 우리가 YMC 이런 그 또 협회 단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일단 지금 부로 있으시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예산을 소상공인 연합회가 그 법정단체로 연간 한 4, 50억씩 받거든요. 그래서 경외로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좀 주겠다. 우리 지역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왜냐면 제가 총을 내거든요. 대명 시장. 그랬더니 좀 비용 줄 테니까 야 우리 좀 만들어줘봐. 네, 표가 필요하죠. 통계표. 좀 다 이제 이런 표도 필요하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뭐 하고 나면은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대명 올림픽 거리 380km 포함해서 옆에 현대시장, 그 다음에 다른 거리 시장에서 우리는 언제 와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냥은 안 가잖아요. 지역별로 한 군데씩은 우리가 해놓고 확대할 때는 그쪽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일이죠. 자, 그래서 전국주의 구축도 또 컨설턴트도 또 현장 지원도 미디어권도 지원할 수 있게끔 홍보대사 역할 이제 해주시고 또 정치권 협력도 있으시고 기업 후원 유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오늘도 LG도 와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대기업들 그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소기업들을 위해서 대기업들은 골목 상권에 오뎅을 치고 들어오고 두부 가게를 없애고 베이커리를 없애고 그렇죠? SBC 그룹 들어오고 이 어려운 이 힘없는 소기업 그 애들 부모들도 뺏어가지고 어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기관에다가 쓰시고 후원도 좀 해야죠. 네? 그래야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들은 지금 사실 일요일 날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자유경제 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심했으면 강제로 쓰게끔 하겠습니까? 소상공인들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기업들하고 좀 코업해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후원을 받아서 각 지회를 좀 운영할 수 있게끔 각 지회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됩니다. 안수 지회장님 송파구청에서 연락 왔으니까 얘기하세요. 얘기하셔서 네? 좀 지원해라 예산을 송파구에 시장 열 테니까 지원할게 경영에서 할게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 내용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영회로 접수, 컨설턴트 방문, 프로파일링, 경영회로 분석, 비즈니스 방식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접종할 때 우리가 로얄티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정립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속 강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발전위원회는 중소상공인의 경영력 개선을 돕고자 만들어진 기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영회로 진단을 통해 사장님의 고충을 듣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경영에 도움이 되는 숨어있는 국가 지원 혜택, 여러 가지 경영에 도움을 혜택들을 알려주는 게 세 번째입니다. 1번, 2번, 3번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죠? 정체성. 이 세 가지가 멘트가 항상 우리 똑같이 나와요. 경영력 개선을 돕고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특례 진단 AI도 경영력 개선이죠. 노라우상 공제 사회안전망도 경영력 개선. 물류센터, 브랜딩, 인사농업, 그죠? 누루누리 다 경영력 개선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잖아요. 네. 자, 대기업 LG에서도 뭔가 경영력 개선을 하고 싶다고 오늘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따가 너 차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들어올 겁니다. 자, 뭘 갖고 왔어요, 잔뜩. 갖고 왔어요. 자, 중소상공인 경영력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와 철학이 뭐냐면 우리가 그 현수막을 달고 나서 내년에 또 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정수기를 팔고 뭐 이 산업 구조를 보면 컨설턴트, 뭐 보험, 상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또 텍스를 무지하게 많이 생겼죠. 하지만 영업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경영 컨설팅. 또 우리의 정체성은 잠재 고객 발굴. 우리가 이 혜택들을 잘 모르고 있는 고객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고, 접촉했던 고객에 대한 경영력 개선, 경험한 고객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고객 지원, 로열티 고객을 리스트업하고 충성도가 있는 고객을 집중 관리한다. 이게 우리의 철학과 가치입니다. 자, 이번에 그 대명 로열티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고, 네, 에필로그 또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잘 마무리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금천구 소기업 소상공인회 중소기업 중앙회 같이 했죠. 네. 이 공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가 그 공문도 나와주고 또 서울시의 버팀목 올해 또 취업하신 그 직원을 고용하신 사업장은 또 400만 원씩 주는 제도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 일대에 사실은 상인회가 있지만 그 근방까지 또 많이 다루신다고 했죠. 병원 같은 데는 사실 못 만난 경우도 있는데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이 문진표가 나와 있죠. 이 문진표 한 장짜리가 이거를 이제 하나씩 받아오신 이 문진표가 통계조사표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우리 그 문수영 마케팅의 정책연구 문수영 정책연구원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2023년 대명 여울빛 거리시장 경영회로상 통계자료 결과 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으로 보시면 성별, 연령, 업종, 업력 총 4가지 사항의 통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명 여울빛 거리시장의 경영회로는 여성 46.2%, 남성 41.8%의 대표님들이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연령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40대와 60대가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는 크게 음식, 숙박업, 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기타업 이렇게 5가지로 나눴고요. 업력은 5년 초과를 한 대표님들이 79%에 해당하십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국가지원 고용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59.6%가 예라고 대답을 했고요. 납부하신 사업 소득세에 관한 사업자 연말정산을 받아보셨습니까? 는 85.3%로 대다수 아니오라는 답변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딩 혹은 콘텐츠 홍보가 잘 안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냐는 질문에 59.6%가 예라고 대답을 했고요. 급금리로 고통받거나 정부 정책 자금에 지원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66.1%, 그리고 아니오가 20.2%로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경매시장 같은 경우는 상품 소분 문제와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예 33%, 아니오 45.9%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사업 형태인데요. 100%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5년간 사업장의 고용 현황, 첫 번째 아르바이트가 44.1%로 가장 두드러지고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는 고용 증가에 해당하고요. 정규직 전환 같은 경우는 0.7%, 59세 이하의 청년 29세 이하의 청년은 2.9%,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20.6%, 단기 근로자 수는 30.1%로 아르바이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고용 형태입니다. 그리고 국가 특례 지원금 항목 중에 해당되는 항목은 총 4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항목에서는 잘 알지 못해서 모른다 라고 체크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총 56.9%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4대 보험 21.6%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회로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경영 개선 항목을 보시면 특례 진단이 36.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홍보 브랜딩 24.2%, 식자재 구입이 13.4%, 그리고 정책 자금, 노란우산, 인사, 민무가 차례대로 퍼센트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많은 지회장님들께서 직접 대명 여울빛 거리 시장 현장을 방문하셔서 상인분들께 경영 애로에 어떤 난항을 겪고 있는지 직접 알아와 주셔서 저희가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대명 여울빛 거리 시장 특가거리 조성 요청을 우선 첫 번째로 뽑아주셨고요. 이 부분에는 주로 고깃집이 밀접해 있는데 이 거리의 특화성을 살려서 삼겹살 거리나 고깃거리 등의 명칭을 이용해서 특가거리로 만들 시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장면은 내부 화장실 개선에 대한 경영 애로사항인데요.
우선 남자 화장실이 굉장히 더러워서 양변기 교체나 작은 세면기 교체 그리고 위험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턱을 높인 상태로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다양한 상인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서 이 결과 보고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금천구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과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 점포들이 좀 꽤 있지만 대명 여울비 거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금천구에는 5개의 시장이 더 있고 골목형 상점가, 아파트 상가 이렇게 있습니다. 5만 개의 이제 사업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중저기업 중앙에 또 대명 여울비 상인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금천구 전체로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수막은 다 걸어라 이제. 금천구의 골목골목 다 걸어라. 그리고 이제 금천구청이 찍혀야 이제 우리가 전수조사 들어가는 거죠. 영향이 돼서 전수조사 들어가면 금천구에는 모든 기업들은 다 친다 대상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전략입니다. 자, 요 자료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YMCA가 있는데 YMCA 영상 텔레그램에서 보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이제 잠깐 스킵 좀 해서 텔레그램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YMCA는 이제 후원기업, 발전기업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장, 사무총장, 임원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셔서 이제 특례 진단만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고 쭉쭉 나가볼까요? 스킵. 브로셔 설명했고 특례 혜택 지원 안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29조 7, 30조 또 우리가 인원 침대 대비 0.75, 0.25 기간별 지원 혜택들 중소기업 특별 지원, 청년 특별 세액공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했어요. 계약서 내용도 다 읽어드렸어요. 또 참고하셔서 다른 YMC에 또 우리 김재현 선생님이 또 라인업 하셨기 때문에 전략사업본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은 보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재현 선생님 우리 YMC 라인업 하셨는데 네? 쑥스럽습니까? 이게 요 제 영상을 보여드렸고 요 내용은 사실은 이제 김재현 선생님이 현재 직접 YMC에 라인업 하시면서 추진하고 계신 거라서 얘기하면 또 안 듣고 갈 수 없죠. 또 그렇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 쓰시니까 안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안양시의 김다현입니다. 먼저 안양 YMCA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YMCA는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기독교 청년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민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이고요. 대안교육 활동, 아기 스포츠단 많이 들어보셨나요? 김민석 스케이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친구가 안양 YMCA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YMCA 이제 부산 YMCA 이사장님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 부산 YMCA 이사장님을 이사장님은 아니셨고 이사님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YMCA가 왜 이렇게 연결이 됐냐면 YMCA가 이제 신축을 이제 건물을 좀 지었어요. 근데 세금을 많이 맞았겠죠. 근데 이 가난한 단체거든요. 사실 가난한 단체이다 보니까 세금이 막 몇 억씩 이제 나와서 어떻게 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고 제가 이제 특례 진단을 통해서 왜냐면 그 YMCA 이사진들이나 이사장님들은 보통 병원장님, 또 간호사, 세무사님 그리고 뭐 각 이제 그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놓친 부분은 뭐냐면 이미 다른 그 텍스회사에서 이미 진단을 하신 이사님도 계세요. 그 이사님은 뭐냐면 안양에서 렌터카를 이제 운영을 하시고 이제 큰 공업사를 운영하신 방글간 이사님 쪽은 이미 다른 데서 이미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놓쳤지만 우리가 YMCA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한 이
부분들을 이제 길철 대표님이 사업 브리핑을 해주셔서 저희가 만약에 일반 텍스 회사였으면 이게 이제 조인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그 공공의 일을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이 뜻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협력을 했고 저희 안양 YMCA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런 아이들 대안교육도 하고 하지만 지자체하고는 뭐 시민참여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뭐 자치분권 협의회 이런 일들을 하고 수행하고 있고 안양시하고 함께하는 일들은 에너지. 이제 에너지의 날 같은 때에는 이제 이 YMCA가 그 지정 기념 행사를 이제 지정해서 기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안양시에서는 이제 그 소비자 단체로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제 교육청하고는 이런 그 평생교육 학습관 뭐 이런 것들 이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그 인프라들 이제 이사님들이나 이사장님들이 이제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안양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 지금 이제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안양 상공회의소의 실행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같이 기업 특례 진단인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진행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고 임덕원 상임 회장님은 또 저희 이사님이세요. YMCA 이사님이셔서 이 자리에 있으셨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 자리에 있으셨고 안양 1번가 상임 회장님도 또 아기스포츠단 원장님의 뭐 친오빠이기도 하시고 지금은 전이지만 이제 현 이제 저기 회장님 만나서 이렇게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양 YMCA 이 사례가 조금 좋은 사례로 이제 제가 이제 저희와 또 부장님, 대표님하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이제 이게 전국 YMCA이고 세계적인 이제 단체 세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전국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지회장님들께서 전국에 계시잖아요. 이 사례를 가지고 그 YMCA와 또 협약해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세미나 스팅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요. 그 YMCA 강당, 국민회관, 지역상인회 커뮤니티 쉼터 있습니다. 4명에도 쉼터가 있었죠. 이렇게 나가서 또 좋은 분들도 또 그 지역에 계약 안 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눌러야죠. 네. 자,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양주 평생교육원, 이 고용노동부 제가 또 강사 아니겠습니까? 네. 저 50분 수업에 25만 원 받습니다. 네, 오늘은 무료입니다. 이 부분을 예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김수정 원장이 이제 금요일에 와요. 이 전국에 이제 이 원장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21년도에 넣었던 공문이 하나 있는데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나 브랜딩 이런 쪽 진행하면서 특례 지원도 제가 이번에 넣었어요. 네. 들어오십시오. 네. 특례 지원 넣었어요. 그래서 특례 지원은 1차적으로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다 묶어서 특례 지원입니다. 두루미도 특례 지원이죠. 그죠? 네. 여러 가지 서울시 버팀목도 특례 지원, 다 특례 지원입니다. 물론 4대 사회보험 돌려주는 거, 고용중개에 대한 세액보험제도 다 특례죠. 조세 특례라는 게 사실은 조세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각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세 특례로 면제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조세 특례가 사실은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금을 주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보증 특례도 있잖아요. 국가의 보증 특례도 소상공인. 그래서 이런 특례라는 게 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건데 조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 이 고용노동부 쪽의 이 평생교육원의 직업훈련학교 그리고 지금 2021년도만 24만 7천 개 수가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폐업한 사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회생하실 수 있게끔 150만 원씩 드리고
교육도 하셨어요. 그 희망 리턴 패키지가. 그 희망 리턴 패키지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원과 SS 지정업체가 모두 합니다. 제가 따왔죠. 그래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계속 했어요. 작년 한 해도 계속 했었고 올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원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망 리턴 패키지의 주요 핵심은 이커머스 쪽 관련된 유통팔로 가령해서 오리집 하나가 방아쇠였어요. 오리 기술이 있는 거예요. 밀키트 만들어서 하나 있어요. 온라인 쪽에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쿠팡, 네이버 이런 쪽에 관련된 우리가 계정도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도 해드렸습니다. 거기 또 강의를 제가 나가서 했고 김수영 원장이 또 이제 그걸 발터터치해서 우리 남양주 쪽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영등포 평생교육원, 구로 평생교육원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소상공인분들이 내일 배움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500만 원 찍어주고 가서 등록하고 교육받는 거.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컨설턴트들도 계시고 새로 들어올 진행이 계시면 고용노동 가서 내일 배움 카드 만들고 누가 지원하니까 다 만들어 주거든요.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분들이 특례 지원, 인사노무,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을 거기서 교육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교장 선생님 30년 하시고 또 우리가 교원에서 근무하셔서 나오고 있어요. 김호욱 계시고 컴퓨터 잘 모르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소형교육, 기초 소형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소상공인분들도 가서 교육하고 또 저희들도 교육하고 신규직 저는 교육해드리고 아까 YMCA 지정해드리고 또 이제 우리 본부장님들이 또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또 점점 늘어나시는 선임분들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확산해야 전국적으로 조직망으로 우리가 이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경영력 개선이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전국에 200개 주에 뭐 300개 주에든 뭐 1000명이든 2000명의 컨설턴트든 이게 완료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 했었으니까 이거를 제가 코로나 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넣었어요. 이것도 넣고 조사도 넣고 중소기업도 넣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중소기업 중앙에 문화유산 공제도 넣고 넣습니다. 사업자들이 알아야 될 기초 지식, 경영 지식 이렇게 해서 컬리큘럼을 넣어서 좀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 남양주 평생교육원 스타트업에 가까웠죠. 구리시하고 남양주시 쪽에 일단 거기가 구리시 남양주가 좀 크잖아요.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스타트합니다. 금요일 날 오거든요. 김정호 형이. 도매국의 또 MD나 대표도 옵니다. 도매국은 한 3,000원, 4,000원 이상 하고 쿠팡, 네이버, 팀원 쪽에 셀러들이 잔뜩 모여있죠. 제가 한미향의 마케팅 연구소장 맡고 있지만 이번에 한미향에서 CDB 오일 들어오는 것도 지금 또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도 같이 셀러들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소상공인분들이 들어와서 도매국이다 11번가 네이버, 뭐 티모 이런 쪽에 좀 유통팔로 할 수 있게끔 도매국이 그걸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김효정 원장이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소상공인들 교육도 해드리고 우리 교육 클리큘럼도 넣고 또 유통팔로 지원도 해주면 소상공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 물건을 몰아내서 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법, 광고를 만드는 기본 정도는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22년도에 제가 이렇게 몇 번씩 특강 나갈 때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이제 서울 경기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해서 코로나 극복과 매출 회복 자생력 방어를 위한 소상공인 성공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을 플레이리스트를 저희가 무료로 좀 최적화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신청하시면 해드렸죠. 이때 한 70대 되신 노인분께서 장사를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상공인 발전위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출 적성이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좀 바꾼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2021년 12월 2일 날 했죠. 여기 우선 선정 지역이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 의정부시, 서울은 성북구, 노원구, 부원, 중랑구 이렇게 해서 싹 오신 거예요. 사업자도 오셨고 대부분 사업자분들이 많이 오셨죠. 중소상공인. 그래서 우리는 내용 공문 가지고 미리 구청에다 전달했고 구청에서는 지역 상인들한테 전달했고 상인회에서는 그 회원사들한테 뿌렸고 이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천구는 지금 대명 여울빛에 쉼터가 있습니다. 한 4, 50명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도 있죠. 예. 근데 그런 쪽으로 몰아서 하셔도 된다 이거죠. 아니면은 금천구청 국민회관 좋습니다. 그런 데서. 예. 혹은 강의실도 많이 있어요. 구청 강의실. 엄마들도 뭐 놀이교실도 있고 어린이교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의해서 그쪽으로 다 모으는 거죠. 이번에 이제 금천구 송기업 수산공인회나 소상공인 연합회 기타 아까 말씀하신 철이단길 상인회라든지 생긴지 얼마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김경영 주회장님이 저와 같이 하셨던 하남시 4개 전통시장 이런 데들은 구남양주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신 겁니다. 금요일날 미팅 같이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남 쪽에 가서 고용노동부 간사들하고 같이 강의해도 되고 그런 비용들은 이제 하남시청에서 일자리 창출과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가서 해줘야 돼요. 찾아가는 소상공인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최 일정은 지금 6월 13일 날 오후 2시 정도에 해서 잡아놨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금천구청 아까 그 표 가지고 들어가면 금천구청에서 하든지 대명에서 하든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지역으로 확산돼야 됩니다. 우리 저기 서산에 한정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충북, 충남, 대전 뭐 계속 확장을 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이쪽. 이게 사례를 만들어서 전략사업본부에서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프레스 오시면은 만들어주겠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럼 네이버 프레스를 아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지역 플러스 업종 플러스 관련 키워드 검색 시에 금천구 칠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역 플러스 업종 매장 업체를 프레스 영역에 노출시켜주는 서비스. 이거를 오셔서 중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성공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우리가 브랜딩도 또 우리가 특례 진단도 또 사업자가 알아야 될 경영 지식도 알려드리면서 거기서 뭐 진단하셔도 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참석하시면 프레이스도 해주겠다 이거죠. 이분들이 사실은 내 강의가 잘 노출이 안 돼서 뭐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분들께 추천드리는 부분은 최소한 내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샵을 좀 최적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올해 이게 사실 비용이 들어가죠. 우리가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영상 인터뷰, 고객 감독 인터뷰 만들어서 계속 묻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외 협력 쪽에 대기업들 후원은 사실 이런 걸 후원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목상권도 좀 후원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용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프레스 보면 매장의 사진도 있죠.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도 다 사실 네이버 프레스 올릴 수 있습니다. 금융 회사가 됐든 아니면 볼펜을 만드는 회사가 됐든 뭐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든 예약 관리도 있고 매장 정보를 올릴 수 있고 사업자 정보 올릴 수 있죠. 홈페이지 정보도 있고 메뉴판에 대한 디지털 메뉴판에 대한 가격 정보도 올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네이버에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 회원 가입도 할지 모르고 많죠. 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나가면서 그 카메라 달려있잖아요. 다 찍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뭐만 올라가 있냐면 주소만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프레스를 올려놓고 오늘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이제 LG도 이제 브리핑 할 거고 여기 투어벨 쪽 후원은 박민선 대표님이 오늘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못 와서 후원사 투어벨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간발의 차이가 오셨습니다. 선물 나눠드립니다. 자, 지금 나눠드리는 여행지원금 바우처는 그 역전 할머니라고 지금 그 홈집 체인점이 있어요. 역전 할머니 아시죠? 역전 할머니. 만장 들어갔어요. 만장 들어가서 지금 뭐 노출파일 제가 공유해 드렸고 만장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 내용을 좀 이제 설명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렇게 통신사 보험 뭐 피부샷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난립하던 뭐 여행 상품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없어졌고 얘는 그냥 현금 지원금. 예전에 이렇게 뭐 동남아 여행권 뭐 이런 것들 크게 많이 썼는데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KT에서도 뭐 많이 했죠. 그리고 딜라이브에서는 제가 전략사업본부장한테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 가실 때
아마 그 사이트의 뒤에 QR코드 들어가 보시면 그 모두 투어 해외 것들 막 떠 있을 거예요. 상품. 그거 예약하실 때 지금 30만 원 1년 번호 드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내 여행 통장에 30만 원 드신 다음에 결제하실 때 30만 원 할인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어밴에서 후원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사이트에서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사이트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투어도 여행 상품권 발행하고 있죠. 이마트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노트북을 삼성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싸게는 못 사겠지만 이마트 가시면 이마트 상품권으로 삼성 노트북 10만 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화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판매 사이트를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패스해드리겠습니다. 35% 이렇게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 저희 지금 후원 들어와 있는 거는 90%입니다. 90% 할인. 그냥 준 거예요. 우리가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연구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 지회장님들 또 저희 그 본원 같이 해서 소상공인 분들 좀 이렇게 아까 프레이스 해서 넘어갈까요? 프레이스. 네, 지워주고. 이렇게 프레이스 쪽에 세팅하면서 이번에 여기 옆에 건물에 가산통통이라고 있어요. 여행지원금 1,000만 원 쏜다 라고 해서 10만 원짜리 지금 100장 1,000만 원 구매해서 가져가겠습니다. 10만 원짜리 2만 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90% 할인해서 그 인쇄비 정도 10%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액면가대로 그냥 뭐 50%를 팔든 뭐 하나통은 80%, 85%를 팔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팔아도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80% 할인해서 20%를 지원을 했습니다. 200% 만 원에 받아서 2만 원에 납품하는 거죠. 이게 100장이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포스터 뜬대요. 이게 바로 옆에 건물에 가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이스 해주고 또 다른 데하고 또 이렇게 저녁 식사 경쟁하자. 그렇죠? 그리고 스탬프를 10번 찍으시면 명함 QR코드 만들어서 앞에는 가산통통 홍보 영상 나가고 뒷면에는 커피숍 스탬프처럼 나가고 그래서 냉면도 게시했거든요. 그래서 10번 오시면 10만 원 여행 지원금 바우처 드리고 그렇게 지금 이벤트가 짜져 있습니다. 포스터하고 여기 육각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재단도 하지만 이분들이 장사가 잘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장사가 잘 돼서 우리는 좀 사업 소스를 많이 내야 또 진단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일자리 좀 창출도 해야죠. 4대 보험 고용노동부 지원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좀 4대 보험 지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도 있고 신중년 적합 지원도 많이 있잖아요. 4대 보험 가입만 하면 되니까. 시니어는 요새 또 금액들 96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지원해서 알려드리고 4대 보험 가입해서 근로자들도 생활 안정되고 사업자들도 고용노동부 지원받고 사업소득 내고 특례 지원 혜택 받고 네? 국세화금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야 국가 경제에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데들이 이렇게 이벤트 들어가서 이렇게 후원 들어와 있는 이 상품권 가지고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이벤트 해주면 돼요. 이런 것도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행 지원금 1,000만 원 쏜다 지금 들어왔잖아요. 네. 계약은 했고 220에 사라졌어요. 국가세까지. 그럼 지금 그 우리 마케팅 팀이 무슨 매장 마케팅 팀이 지금 이번 주에 이제 포스터하고 다 기회가 나와서 붙이거든요. 예. 블로그 쪽도 안 올라가고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일대에서는 사실 이제 이 옆에 건물에서 이 상가 쪽의 건물에서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회장님들은 사진만 찍어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프레이션을 세팅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전략비. 자 그래서 아파트의 전단지를 수두룩해요. 아파트에 이렇게 많은 광고들 비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경쟁 아닙니까? 야, 우리 매장에 오면 뭐 더 줄게 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주는 데까지 덜 주는 데 갑니까? 네. 파워링크의 업체들 많이 있어요. 네. 파워링크 업체들 많이 있으니까 파워링크도
그냥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통신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클릭했을 때 클릭 비용 나가고 그냥 CPC 그냥 나와. 근데 그냥 클릭했을 때 우리 법무법인이 이혼을 너무 잘해요. 저희는 각사 이혼 잘해요. 라고 가정한다면, 네? 클릭한 사람들한테 뭐 선물도 줄 수 있잖아요. 통신도 있고, 상조도 있고, 보험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 네이버 파워링크 치시면 다 나와요. 그거 돈 많이 써야 되는 맞습니다. 지혜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공략하시면 돼요. 이거 여전할머니의 만장 들어갔다는 거 녹취파일 아까 본부장님들 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요거 임시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납품하시든 저렇게 납품하시든 최대 아예 뭐 내가 받는 가격에 그냥 10% 주시든 그냥 안 받고 주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나가드린 그 30만 원 거는 직접 로그인 하셔서 여행 통장으로 찍어 보세요. 30만 원 입금되실 겁니다. 또 오늘 박민선 대표님이 오셔야 되는데 또 이제 그 주례신가요? 거기 또뭐 3만 장 계약건이 있어가지고 이쪽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히트를 해드립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잠시 좀 쉬어야죠. 1시간 됐으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죠. LG U 플러스